오늘부터 난이도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8월의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양시장이 엇갈립니다. 물론 지금 2시 반 가까워지는 이 시간에는 코스닥마저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변동성 오늘도 살펴지거든요. 결국에 8월의 포트 전략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코스닥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결국에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8월에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어디 탁 집어가지고 여기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 사세요라는 전략은 그렇게 좀 제가 선호하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좀 이제 깔아놓고 이제 순환매를 돌리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어디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만한 섹터는 어딘지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반도체는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제가 300만 원은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세요라고 할 만한 구간은 아니지만 300만 원은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의견에는 이제 변하지 않았고요. 300만 원을 다시 간다 해도 저는 SK하이닉스는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양을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은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150만 원 말 그대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자리죠. 이런 가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이성적인 가격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5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다시 또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동성이 커졌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지고 나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SK하이닉스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는 현 구간에서 내가 이제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반도체도 좋고 그리고 소부장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와 ESS 뭐 더군다나면 이제 뭐 통신이나 로봇 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전력도 이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섹터들을 주축으로 좀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약바이오, 로봇, ESS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분야 있죠, 메모리에. 근데 메모리도 우리가 단순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소부장도 같이 이제 보시는 걸 권장드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이렇게 좀 분산 투자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 먼저 툭툭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부터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섹터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반도체가 못 갑니다라고 보진 않아요. 가는데 주도주는 좀 바뀔 여지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섹터를 이제 좀 밸런스 있게 잘 구성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뭐 거의 시장을 호령했다 보니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었을 땐 정말 극심한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반도체로 쏠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포트를 좀 다양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말씀 전해주셨고, 근데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건 제약바이오와 로봇을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뭐 섹터를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만 결국에 로봇과 바이오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건 코스닥 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뭐 올해 연초부터도 계속 이제 밸런스 있게 좀 분산 투자하는 걸 강조를 드렸고, 물론 이제 뭐 5월 말부터 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좀 출시가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 출시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은.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몰빵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은 설사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 치더라도 저는 하지 않는 걸 보통 권장을 합니다. 뭐 코스닥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ESS 샀으면 다 손해인데 그게 맞았다는 거냐? 예, 저는 떨어졌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고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ESS는 아직 시간이 안 온 것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갈 종목을 100만 원에 샀는데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0만 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7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0만 원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떨어졌다가 200만 원으로 직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방향까지 가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풍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섹터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겠지만 어떤 섹터는 좀 천천히 혹은 좀 휘청거렸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것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이며 홀딩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근거는 역시 이제 실적 성장에 있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ESS라고 해서 뭐 전부 다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미래 이 재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가격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반기 내내 힘들었었기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우리 코스닥 안에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우리 개인들이 지금 삼전닉스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너무나 힘들었었잖아요. 뭐 눈물을 보이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의 하락으로 또 허탈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금요일에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데요. 삼전닉스 지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개인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그 HBM 분야 이제 1등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SK하이닉스가 현재 이제 주가가 대략 한 158만 원 눈이 안 좋아가지고 158만 원, 네, 요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일단 이제 200만 원 아래로는 그냥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아, 200 아래요. 네, 그럼 굉장히 레인지가 크네요. 네, 크다라는 게. 그러니까 좀 넓다. 어느 정도 오늘 안 사도 뭐 내일 네네. 사도 될 것 같고. 그렇죠. 굳이 오늘 안 사도 예. 뭐 200만 원 아래로 매수하는 가격은 저는 이제 수익을 못 볼 만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이라는 가격대도 이제 여기를 다시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300만 원 위로 얼마나 가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네. 300만 원을 갈 수 있냐 없냐를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AI가 뭐 고점 논란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수급적인 문제나 뭐 실제로 상승 자체가 워낙에 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범주를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이 어느 정도 돈이 몰리고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하는 구간을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 어떤 이제 그 특정 수준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이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네. 이 정도면은 진짜 과하게 올라간 건데 여기서 더 못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제 대중은 생각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그 수준 이상의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원래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영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심리가 못 따라가는 수준으로 산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후반영도 채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 나온 것이고 숨고르기가 생각보다 좀 파괴적이네요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고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도 커진다고 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00만 원도 안 하던 종목이었어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이 300만 원까지 갔으니까 숨고르기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좀 파괴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고 그리고 15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가격은 저는 패닉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0만 원 아래로의 이제 매수 가격을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크게 이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또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게 수익을 노려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 퍼센트 단위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배수 단위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150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가격은 이제 배수 단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이번 조정 이후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게 뭐 8월부터 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네. 장기적으로 AI 성장에 맞춰서 메모리 수요에 맞춘 이제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보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 미래에 지금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 하나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SK하이닉스가 150만 원 아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200만 원 언더라고도 말씀 전해주셨죠. 300만 원 그 이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도 포인트 짚어주셨고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앞으로 실적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 규제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그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삼전닉스가 정말 많이 요동쳤었는데 이제는 좀 완만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규제를 하는 게 좀 이것도 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저는 레버리지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레버리지를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방식과 시기의 문제가 조금 이제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는 시장이었고 투심이 너무나도 이제 뜨거워서 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그냥 확 들이부어버리는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안 그래도 이제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시장에서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고 다 태워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이제 시장이 주식에 대한 열기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거든요. 또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식어가는 구간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레버리지를 출시해서 조금 더 시장에 이제 탄력성을 불어넣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레버리지를 출시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과열되고 있고 뜨거울 때 이제 출시를 해버리다 보니까 좀 무리한 시점에 이제 레버리지 출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출시를 일단 했으면 저는 이건 엎질러진 앞서서 제가 기름 붓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엎질러진 물이다, 엎질러진 기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와가지고 규제를 한다라는 게 글쎄요, 이게 사실 기본 예탁금을 규제한다라고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시장에 진입을 하게끔 허들을 낮춰준다라는 개념도 있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돈 있는 사람만 해야 되고 돈 별로 없는 사람은 할 자격 없어. 이런 거랑도 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거든요. 근데 물론 신용 문제나 반대매매나 안전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걸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중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개인들이 우르르 또 사는 이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이제 시장이 한번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엄청 유의미한 수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회복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런 규제로 인해서 회복된다기보단 흔들릴 만큼 흔들렸고 패닉이 올 만큼 와버려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고 안정되는 거지 이게 과연 규제를 시작해서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물론 이제 어떠한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강력한 이제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됐고 추가적인 검토까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대표님께서는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는 문제는 없었으나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였다라고도 말씀 전해주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